안녕하십니까. 5분 출제연의 최연아입니다. 최근 한능검은 현대사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가장 빈출 주제죠. 꼼꼼하게 정치사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자, 일단 이승만 정부는요, 이제 1948년 50총선거로 재헌국회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7일 재헌절에 재헌헌법이 공포가 되었죠. 재헌헌법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고요. 4년 임기였습니다. 그리고 1회 중임이 허용이 되는 그런 헌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지고 자연재해가 터지고 그러면 뭐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실수도 계속 쌓여갔기 때문에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952년 전쟁 중에 피란소도 부산에서 내가 이대로는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은데 차라리 국민의 손으로 나를 뽑는 게 더 유리하겠다.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 부분만 발췌해서 바꿨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대통령이 출마가 된 이승만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3번 하고 싶은 거예요. 3회 대통령 연속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1954년에 또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 대통령만, 나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의 4.4.5입 개헌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왜 4.4.5입 개헌이냐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의 정조수를 넘기는 게 135.3333 소수점이었어요. 자, 그럼 결국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찬성이 135명이 나온 거예요. 막 그래서 어디서 수학자를 데려와가지고 0.3333이니까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수학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는 겁니다. 때뽀로 그냥 개헌을 한 것이죠. 이 4.4.5입 개헌으로 인해서 결국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이 자유당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라이벌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신익희, 그리고 부통령 후보의 장면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구호도 한능검에 꽤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웠고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 호남선 기차 안에서 신익희가 의문의 급서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승만이 되고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 선거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됐던 조봉암이 유효표 30%를 차지해서 조봉암 열풍을 불게 돼요. 이승만에게는 엄청난 라이벌이 된 것이죠. 자, 이승만이 이제 눈여겨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1958년에 조봉암이 진보당을 만들고 평화통일론 주장했다가 간첩이다. 조봉암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조봉암은 다음 해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59년에 이 반정부적인 기사를 떴다는 이유로 경향신문도 폐간돼요. 이렇게 1958년은 이승만 정부 때 반공을 강화했다. 58년 반공, 오빤 반공 스타일 이런 느낌으로 58년은 이승만의 반공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60년이 되었어요.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라이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본인이 너무 늙었고 자유당 라인으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미 선거운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장면이 이제 연설을 할 때 갑자기 학생들이 거기에 연설회장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일요 등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선거 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실제 선거 당일날 막 정전시켜놓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3인조, 5인조 투표, 뭐 사전투표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막 바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마산에서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있었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공산당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갑자기 4월 11일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김주열은 그냥 고등학생, 순진한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뭐야, 공산당의 소행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화가 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4월 19일 경무대 시위에서 실제로 경찰들이 발포를 했고, 그때 당시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죽게 됩니다. 이건 선 넘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4월 25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박사는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살인기 처단해라, 학생들의 피해 보답해라, 이승만 하야해라 라고 시국선언을 했고, 결국 다음날 4월 26일에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승만은 퇴진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 정부는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투쟁이면서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또 헌법도 바뀌게 됐던 민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 퇴진되고 나서는 잠시 허정과도 정부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의원 내각제죠. 이제는 대통령 독재는 지겹다. 의원 내각제로 바꾸게 되고 양원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내각을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의 장면이지만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면 내각에서는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소급법이라고 해서 4차 개헌을 하게 되죠. 장면 내각은 채 1년도 되기 전에 두둥두둥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왜 화가 나서 이렇게 군사정변을 일으켰을까요? 장면 내각 때 이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 이러면서 군사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 수도 줄이겠다라는 감군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혁명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국민들의 민심을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내걸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포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죠. 당시에 이 군사정권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고 뭐 정치 깡패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경제 성장을 내걸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이 없어. 돈이 뭐 없으니까 뭔가 뭐 공장을 세우고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해도 자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일본과 미국에서 끌어오게 됩니다. 바로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김종필 오이라 각서라고 그래서 뭐 3억 달러 차관, 뭐 유상 차관, 그 3억 달러 무상 차관 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요.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막 구류개교 반대 막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모두 무마시키고 결국 19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조약을 맺게 되죠. 흔히 한일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 파병을 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AID 차관이라고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에게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로 돈을 꿔주는 AID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 국군 장비를 현대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성장 자금을 마련했으니 경제성장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치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내가 제일 대통령을 잘하는 것 같아. 3번 해야겠어. 결국 1969년에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을 3선 개헌을 하게 되니까 3번이나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3선 반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바로 1969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군도 철수하게 되고요. 냉전이 점점 무너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결국 박정희 정부도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통일이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바로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것을 내걸면서 이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큰 그림,
빅픽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법은 없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바로 유신이다. 그래서 결국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발표하게 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바로 유신헌법을 12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유신헌법은 진정한 입법, 행정, 사법의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입법부는 국회인데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지며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들을 유신정의회라고 그래요. 입법부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인 거고 대법관 임명권까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아저씨도 술 마시다가 이제 막 정부 욕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정말 허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체제였고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진정한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다.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진정한 독재였던 것이죠. 국민들이 참지 않죠.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준하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3.1 구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다.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YH 무역은 가발 공장이었는데 많은 여공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근데 1년이 넘게 밀린 월급을 주지도 않고 이 여공들을 대량으로 다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공들이 밀린 월급이라도 줘라, 해고 조치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당시 20살 김경숙 양이 죽게 돼요.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추락사다라고 발표했지만 알고 보니 타살에 의한 죽음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배후에 신민당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신민당의 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김영삼의 본진이었던 부산, 마산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마항쟁의 진압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는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거든요. 김재규 다음으로 중앙정보부장을 노리고 있었던 라이벌이었던 차지철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는 300만 명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닌데 우리도 공권력 투입하자. 막 군대 투입해가지고 한 100만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그것까지는 아닌 거야. 서로 이 진압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고 결국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됩니다. 이렇게 기나긴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오늘은 현대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실제로 기출은 어떻게 되는지 풀어볼까요? 자, 이번 기출 문제 60일의 심화 47번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요.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삼성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삼성개헌 결사 반대. 이때 학생들은 거의 대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맨날 데모하고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야당인 신민당과 제야 세력도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969년 삼성개헌을 얘기하고 있죠. 자, 삼성개헌은 6차 개헌, 63빌딩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요. 1번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요건 장면 내각 때죠. 2번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요거는 58 반공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고요. 3번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국가재건 최고회가 구성되었을 땐 5.16 군사정변 이후기 때문에 이제 196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화통일론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이것도 역시 58 반공체제죠. 자, 그 다음에 5번 국회 예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그러니까 196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도 문제로 어렵게 나왔던 문제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였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꼼꼼하게 좀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에 제 한능검 심화 강의가 쭉 올라와 있으니까 꼭 무료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요. 다음 한능검 5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